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이나 이제 사람들이 상대할 때 만만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을 좀 일찍 시작한 케이스죠. 그래서 웬만한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26, 27살쯤부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하고 여자분들은 좀 더 일찍 하죠. 그럼 보통 그래도 한 20대 중반은 돼요. 대학 졸업하고. 그런 분들보다 제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더 일찍 회사 생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이라면 꼭 해주는 얘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제,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만만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그냥 만만하게 안 보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이제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되게 착한 척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송인들이죠. 도덕적으로도 완벽해 보여야 되고, 막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해서, 이게 팬들의 마음을 이렇게 쫙 끄집어내는, 뭐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막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다 착해 보이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상 그게 아니었던 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사례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요런 이제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개발자들은 그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가지고 뭐 유튜버들처럼 대중들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착하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게, 내가 20살 때는 되게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대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한다는 거죠. 좀 사람들도 거리를 좀 둘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냥 처음부터 잘해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무례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개발업계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면접시 때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특히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되게 적을 때는 이제 좋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약간 우리나라 자체가 좀 꼰대 특화 기업들이 저 때는 더 많았죠. 17년 전이니까. 그때는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냥, 상사들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분위기? 그런 게 그냥 암암리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강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암암리에 있어요. 개발자 쪽이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도 그게 좀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후임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군대 후임 얘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굉장히 강했고,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군대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정도인 남성들은 대부분 다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전 세대에 분명히 이제 꼰대짓 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했겠지. 근데 이제 군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아마 이거는 군대 가보신 분들이면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뭐 저야 물론 이제 병특을 해서 훈련소까지만 봤지만, 이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제 눈에는. 그게 왜 그럴 수가 있냐면, 군대는 나라의 어떤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전쟁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군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효율이, 그렇게 공무원 보면 돼요. 공무원들 보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실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곳들의 특징이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태도에 집착을 하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기업까지 온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꼰대 문화를 가진 기업도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조업 아니면은 그 천재가 필요 없는 쪽, 그 생산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근면성실함으로 쇼부를 칠 수 있던 그런 시대, 그 옛날에 그 가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그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한두 명의 천재가 엄청난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닥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직원들, 그러니까 자본의 규모가 한 2조 정도 됐다 그러는데, 코닥이 제일 잘 나갈 때. 근데 인스타그램이 인수될 때 2조에 팔렸거든요. 근데 코닥은 몇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인스타그램 16명으로 그런 이제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런 이제 꼰대 문화를 아직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꼰대 문화가 사실 태도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유럽인들이 굉장히 태도지향하다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이런 선비들이 지금 막 사람들 전쟁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안에서 막 그 사극 보면 좀 답답할 때 있잖아. 명분 따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저러다 죽으면 끝인데, 이런 실리추구적이지 않은 측면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세나 뭐 조선시대나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뭐 유교적 사상이나 이런 부분이 막 좋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는 꼴을 보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신들의 유산까지 파괴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강제 개방이 됐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세인 건 확실히 이제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제 서양 기업들 위주로 이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IT 쪽은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 경험했던 17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꼰대들을 상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걔네들의 특징은 강자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근데 꼰대가 꽤 많기는 해. 그 군대에서 좀 못된 거 배우고 와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근데 회사랑 군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쩌겠어. 20대 초반에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문화들이 내가 27살 때 가본 한 10년 전쯤에 가본 그 훈련소도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진 않았으니까 그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 전 세대는 얼마나 더 하겠어. 지금 40대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할 수밖에 없지. 다들 군대에 대해서 막 욕은 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욕은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 그러면서 그 주입식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암기 위주의 이제 시험 여전히 하고 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선봉장에 서 있는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그런 틀들을 많이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분 자체가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이제 냉정한 그 서양인들의 사고적인 게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개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거기는 자기가 능력 있으면 여기 있다고 여기로 슉 가요. 훨씬 좋은 조건이면. 제가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냉정하다고 얘기할 때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냉정한 게 아니고 내가 딱 하는 게 그 서양 애들 사고랑 똑같아. 왜 더 많이 준다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여기에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내가 딴 데를 안 갈 이유가 없잖아. 막 이런 생각이야. 저도 늘 그래갖고, 그래서 프리랜서 할 때 되게 좋았고, 저 이제 교육할 때도 그래요. 그냥 안 맞으면은 여기서 나가달라고. 그리고 굳이 여기서 막 스승의 은혜 막 이런 거 난 그런 거 원한 적도 없고, 그냥 사실 여기 가장 큰 목적은 잘 배워서 잘 나가는 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사이좋게 같이 잘 지내면 너무 좋지. 이런 목표로 하는 거지. 일단은 그 사람이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실력 향상을 해서 현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근데 그런 이제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하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해. 그러니까 들으면은 끄덕끄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냉정하다고 하는 거지. 그거 되게 웃긴 거야. 이거 아니면 그냥 딴 데 가. 회사는 뭐 평생 직장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RCD라 하던 얘기나 하면서
뭔가 그 회사가 어떻게 다 쉽겠니 하는데, 물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내가 메리트가 있을 때 이직하는 거랑 그냥 막 그냥 여기서 답 없는데도 막 저기 이직하고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겠지. 그걸 그래서 내가 주제 파악 잘하라는 거야. 이것도 냉정하대. 자신의 객관화 주제 파악 그걸 해야 뭔가 내가 했을 때 성공할지 못할지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냉정한 얘기가 아니거든. 아무튼 그래서 꼰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나? 어차피 그런 기업 가봤자 좀 별로예요. 일반적으로 되게 별로예요. 같이 얘기해봐도 별로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약간 일단 감성 자체가 그런 게 있어. 뭔가 이렇게 후임이 들어오면 막 짐이 생겼으니까 내가 얘한테 희생을 할 것 같은 뉘앙스로 하는데, 뭐 군대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글쎄 회사에서 아니 뭐 그렇게 만드는 애들도 있지. 예를 들어서 되게 실력이 하나도 없어서 다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물어보 지가 아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꼰대 회사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되게 냉정해요. 회사부터는 본인이 진짜 잘하면 어떻게든 알아서 연락 오는 게 그 회사들의 속성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위탁 교육 의뢰가 대기업도 은근히 많이 왔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LG 쪽에서도 왔었고 삼성 쪽에서도 여러 번 왔었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알아서 와요. 소문이 나나 봐요. 근데 그런 데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들이 아쉬워서 직원 뽑는 건가요? 왜 당신이 빌빌 기어야 돼요? 그런 꼰대들이 그 짓 하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면접 볼 때 무례한 사람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류 기업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절대 없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돼요, 절대.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순간 잘하는 사람은 그냥 피식 웃고 그냥 나갈걸?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여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갈게요. 그래서 그냥 나가고, 빡치게 하면은 그때 되게 논리적으로 저는 따지는 편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왜 내가 그 당신네들 사장한테 내가 지금 왜 사장이 뭐 재떨이 던지든지 뭔지 그런 걸 내가 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지. 저도 옛날에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지금 하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갑과 을이 없어. 갑, 을 프레임에 껴가지고, 아, 우리는 불쌍한 을이니까 정부님 제발 기업을 조져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충분히 뽑을 사람 많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대체 불가한 인력이라면 이 사람한테 빌빌 긴대니까, 사장들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직할까봐 더 돈도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기브 앤 테이크잖아. 뭐 샤넬이나 뭐 롤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픈런 한다고 막 기사 막 나오더만, 그 앞에서 막 줄 서 있고 막 몇십 명씩 기다리고 이런 데니까, 그게 이제 메리트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더 막 안다라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IT 업계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막 뭐 네이버도 뭐 800명 뽑는다 그랬나? 막 그러고 막 어디야 뭐 크래프톤 걔네도 뭐 700, 800명 뽑는다 그러고, 막 개발자 엄청 많이 뽑는다고 지금 난린데,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가 을이다 이런 프레임,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실력 있는 개발자에 한해서는 개발자가 절대 갑인데, 그 정도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는 무슨 진짜 괜찮은 개발자 못 뽑아서 난린데, 우리도 지금 구직 시켜보면 뭐 4,500, 5,000 가는데 엄청 많은데. 그런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회사 골라가요, 대부분. 뭐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IT 업계는 결국엔 실력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되게 냉정하거든,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랑 비슷한 거야, 이쪽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번 사람이 그 사람이 잘한다 그러잖아. 슈퍼겜이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이쪽도 결국에는 나한테 배운 애들이 잘 나가고 그래서 서울대 가면 그게 장땡인 거지, 학원은. 그래서 좋은 기업 가고 돈 잘 받고 대기업 이름만 있는데 가면 뭐해. 거기서 연봉이 잘 별로인 회사도 꽤 많거든요. 대기업에 다 연봉 많이 주지 않아요. 연봉 평균이 3,600, 3,700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 IT 업계 대기업 연봉 평균이 그렇게까지 뭐 4,500, 우리처럼 4,500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런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일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택시 탈 때 뭐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건 친절하게 되면 바가지 씌울 확률이 높아.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옛날엔 되게 친절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경계를 하죠. 너무 친절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돌아간 적도 꽤 많고요. 막 그런, 제가 몇백 번 간 택시 타고 간 곳인데도 거길 돌아가고 있더라니까, 눈치 보더니. 뭐 그런 아저씨도 되게 많고, 친절하게 되면 그러더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중요한데, 이게 리처드 돈키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보다 만만한 존재를 괴롭히지, 그리고 그 만만한 존재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막 빡세게 하려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호텔에 가보든 어딜 가보든 보면은 이제 너무 척하게 대하면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클레임을 더 정확하게 걸고 불이익 받은 거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야 나중에 더 좋은 혜택들도 많이 줄 뿐더러 들어갔을 때 훨씬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되게 그런 불합리한 거를 되게 잘 따지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여러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막 다짜고짜 막, 오늘도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에서 뭘 시켰는데, 이렇게 밥 먹으려고 시켰는데 거기 오는데 자기가 무슨 여기 뭐 아파트가 오토바이가 못 들어간대. 근데 사실 오토바이 못 들어가면 아파트 그 주차장 입구나 입구 앞에 그냥 오토바이 세워놓고 안에 들어와서 배달 음식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요? 뭐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순간 이제 그전에는 친절하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막이 쳐가지고 제가 그랬죠. 왜 화를 내요? 그리고 알면 그렇게 하든가.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갑자기 깨갱하더라. 그러니까 졸라 이상해. 그러면서 줄 때 이제 두 손으로 공손히 주더라. 와, 그것도 되게 나이가 많은 친구도 아니었는데, 이게 나이 많다고 꼭 갑질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 하는 사람이 갑질했던 건 아닌데 지가 왜 화내는지도 몰라. 알고 보니까 그 1층이냐 지하주차장이냐 여기에서 1층에 가 있었던 거야. 1층에 누가 그 정원에 오토바이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아예 그런 바운더리가 없는 데면은 모르겠는데, 그럼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게 일반적이거든. 왜냐면 내가 여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한 100번에 한 번 이런 일이 생길까 말까 해요. 근데 다짜고짜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때, 그러시면 이쪽으로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빡쳐가지고 나도 뭐라고 싸대니까 그때 갑자기 움찔하더니 막 두 손으로 이지를 존나 공손하게 막 하는데 어이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승질을 안 내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을 진짜 바보 취급해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면서 제가 그 면접 때도 제가 항상, 그러니까 너가 절대 약자가 아니고 너희가 절대 을이 아니야. 무례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왜 무례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라고 가르쳐,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을 바꾸는 뭐 캠페인을 하자, 전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근데 그런 건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애티튜드가 계속 모여서 연봉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잘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꼰대들은 이거 되게 불편해하는데, 좀 합리적인 회사에서는 애초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잘 맞아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가는 회사들의 특징이 그 작은 기업이지만 대표님들의 능력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을 해주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남에게 맞춰주면 매력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은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를 선호하는 거지, 남에게 그 굽신굽신거리는 개발자를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굽신굽신하는 개발자가 남에게 굽신굽신하는 스킬만 늘어나지, 결국엔 그 사람은 실력으로 승부해버릇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대신에 좀 실력이 있어야지. 만약에 쥐뿔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당당하기까지만 하고 그냥 쥐뿔도 없어, 그럼 막 물어봐도 하나도 몰라, 막 이런 캐릭터라면 좀 위험하겠지.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포트폴리오가 있고 내가 이 포트폴리오 만든 거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막 기죽어 가면서 꼰대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비 맞추면서 구직하실 필요는 없어요. 팀노바 제가 팀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예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꼰대 같은 사람도 정말 많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는 제가 그걸 좀 체득화 시켜 놓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리고 되게 우리끼리도 공유가 되게 많이 되거든. 구직하는 친구들이랑. 매주 공유를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 여러분들이 좀 잘 경계를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도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코칭한 친구들 다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갔죠. 최근 연봉은 뭐 4,600 넘었고, 그 정도의 이제 피지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T 업계 연봉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연봉 높이기 랠리 이전에도 우리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냉정하지만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생각이 나면 한번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